세상엔 가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던 나라에서 한 젊은 여성이 믿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평균 월급 70만 원. 끊긴 전기, 멈춘 수도, 무너진 일상 속에서 그녀가 붙잡은 건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주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조롱도 따랐죠.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 믿을 수 없는 기회, 예상치 못한 감동, 그리고 한 나라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결정까지.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폭발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죠. 2022년 2월, 우리 고향 루츠크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올레나입니다. 평범한 우크라이나 여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요. 올레나, 빨리 짐 챙겨. 대피소로 가야 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죠. 대피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동네는 달라졌어요. 슈퍼마켓 앞에는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죠. 수도관이 파괴되어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 전기가 끊겨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이게 진짜 현실인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저는 이 악몽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어요. 밤에는 폭발음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다른 세계로 도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클릭한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을 바꿨죠.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발음이 신기했어요. 글자 모양도 독특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탈출구를 발견한 느낌이었죠. 피난소에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껴가며 한국어 기초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전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밤마다 한국어를 공부하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저 평화로운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폭격 소리 사이로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 읽으며 저는 작은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올레나, 너 미쳤니? 지금 한국어를 배워서 뭐에 쓰려고? 제 친구 나타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전쟁으로 무너진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독일어나 배우지. 유럽으로 피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먼 동방의 나라로 향해 있었어요. 밤마다 폭격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들 속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위안이 됐죠.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집중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 대피소에 온 외국 기자단 중에 한국인 기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용기를 내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입니다.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말했을 때 그 기자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국어를. 대단하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저녁 그 기자는 저에게 한국어 책과 사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쟁 중에 언어 공부라니 현실을 도피하는 거야. 뒤에서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아마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도피가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공부할 목표가 있다는 것,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심한 폭격이 있었어요. 대피소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죠. 그때 스마트폰으로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는 모르지만 그 멜로디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올레나 이것 봐. 친구 마리나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임시 체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기회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새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실력을 모두 동원해 자기소개서를 썼죠. 2달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왔어요. 제가 선발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했죠. 걱정 마, 올레나. 내가 자리 잡으면 우리도 갈 방법을 찾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들리는 폭격 소리가 제 결심을 굳게 해줬어요. 어떤 미래든 이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거였으니까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은 너무 크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고 폭격 소리도 공포도 없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서라면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긴장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될까 걱정이었죠.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놀라며 웃어주셨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우리 고향 루츠크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 되는 건가? 제가 묵을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폭격 소리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죠. 첫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해.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옷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도시.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여기서 꼭 성공할 거야.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도록. 첫 직장은 이태원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면접 볼 때 사장님이 제 한국어 실력을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손님들의 빠른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고 메뉴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손님의 간단한 주문도 가끔 못 알아들었어요. 긴장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졌죠. 어느 날 주문을 완전히 잘못 받아 사장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올레나 씨,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 곤란해요. 그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펑펑 울었어요. 난 할 수 없어. 돌아가야 할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죠.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이란.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들과 통화하려다 망설였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요. 적응 중이에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알리면 가족들이 더 괴로워할 테니까요. 통화를 끊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점점 귀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듣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메뉴 이름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우크라이나 국적의 손님이 오셨어요. 우연히 제 이름표를 보고 우크라이나어로 말을 걸어주셨죠. 그분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 주말 우크라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정보로 한국어 학당에 등록했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카페 일도 점점 익숙해졌고 손님들과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저는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작은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학생들, 버스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는 승객들. 이런 질서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했어요. 두려웠죠. 외국인이 병원에 가면 복잡하고 비쌀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진료받는 과정이 무척 간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 주시려 노력하셨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올레나 씨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크라이나 병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전쟁 전에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지만 전쟁 후에는 더 악화됐으니까요.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우산을 깜빡했을 때였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점원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우산 가져가세요. 저는 당황했죠. 이거 사는 건가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오실 때 반납하시면 돼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발전된 기술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속에 사람의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은 사람이 만든 나라구나.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열심히 일하자 사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올레나,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리웠나 봐요. 한국어 학당에서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눴어요. 한국어가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루츠크에서는 전쟁 전에도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했으니까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어요.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분실물 센터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었죠. 현금 한 장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함께 발전한 나라구나. 한국에 온 지 1년, 저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마이너스 한국어 번역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전쟁 관련 뉴스, 난민 지원 문서 등 다양한 일을 맡았죠. 급여도 전보다 좋아져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올레나,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야? 영상통화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매주 가족과 통화하며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네, 정말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한국 방문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을 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순간의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다시 만난 기쁨이란. 그날부터 부모님에게 한국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동거리의 활기참, 이태원의 다양한 문화,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모든 것이 부모님께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깨끗함과 안전함에 계속 감탄하셨죠.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가족 이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앓던 허리 통증을 검사받기 위해서였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우리나라였으면 검사 한 번 받으려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친구 민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민지는 고시원 옆방에 살던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친해졌죠. 민지의 가족은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올레나 씨 가족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셔야 한다니 아쉽네요. 여기 계시면 좋을 텐데. 민지 어머니의 말씀에 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민에 관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귀가 길 부모님은 조용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려다 참았어요. 결정은 부모님이 하셔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올레나, 우리도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구나.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정말요?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도 동의하셨죠. 루츠크에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없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가족 이민을 위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법률 사무소도 찾아가고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에서도 조언을 구했어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에게 큰 힘이 됐으니까요.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2주를 알차게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시장에 반하셨고 아버지는 한강공원의 산책로를 좋아하셨어요. 무엇보다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하셨죠.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할 때 이번엔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의 약속이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그때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번역 일이 늘면서 수입도 증가했고 주말에는 우크라이나어 과외도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죠.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민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공증, 번역.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가능할까? 의심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친구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민지는 법무사인 삼촌을 소개해 주었고 카페 사장님은 가족 초청에 필요한 보증서를 써주셨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인연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안나의 이민 비자가 승인됐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혼자 한강공원에 가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족이 도착하는 날 작은 원룸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비좁겠지만 임시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죠.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2년 만에 진짜 집을 갖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했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여동생 안나는 한국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였어요. 언니, 나도 한국어 배울 거야. 여기서 미용사가 될 거야.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낯선 환경에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저희 가족은 늘 그래왔듯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셨죠. 안나는 미용학원에 등록했고요. 안나는 저보다 빨리 한국어를 익혀갔어요.
젊은 세대의 적응력이 놀라웠죠. 미용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K-팝, K-드라마에 푹 빠졌고요. 저는 번역 일을 계속하면서 점차 영역을 넓혀갔어요. 단순 문서 번역에서 비즈니스 미팅 통역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된 느낌이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단체에서 일할 때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덜 겪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외모는 다르지만 이곳이 이제 저희 가족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3년째, 저는 작은 우크라이나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가르치다가 점차 수강생이 늘어났어요. 주로 국제 결혼한 한국인들, 우크라이나와 사업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단순히 새로운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었죠. 올레나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아내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한 수강생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제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전에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신기했죠.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크라이나 전통 요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보르시, 바레니키, 홀로데츠. 한국 사람들도 이국적인 맛에 반응이 좋았죠. 안나는 미용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 취업했어요. 저보다 더 완벽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한 것 같았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한 방송사에서 전쟁에서 새 삶을 찾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했죠. 촬영 중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어떤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제 뿌리이고 영원한 고향이지만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 이주민들의 연락이 이어졌죠. 점차 저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에 적응하려는 이주민들을 돕는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갔어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저에겐 인생을 바꾼 나라예요. 루츠크의 폭격 소리 속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어가 저희 가족에게 새 삶을 선물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도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저를 설레게 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저희 가족의 집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나는 미래를 향해서. 한국이 누군가의 희망이자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동 스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